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몰딜이었지만 글로벌 증시에는 큰 훈풍을 불어넣었는데요. 자, 오늘 이와 관련한 소식들 전해드리고 또 선물 시장 상품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해외 선물의 신 함께해 주시고요. 자, 해외 선물의 신 시즌3로 돌아왔는데요. 앞선 시즌과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 대회가 진행됩니다. 11월 초 모의 투자 대회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트레이더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서 다양한 투자 팁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 시즌3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합니다. 양세동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PD님께서 항상 앵커님과 인사를 한번 하라고 해갖고 인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좀 흰색으로 옷을 앵커님하고 좀 맞췄는데 해외 선물의 시즌3 11월부터 좀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흰색으로 맞춘 이유는 좀 객관적인 어떤 시황에 대한 전달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안정적인 좀 시황과 앞으로 속보적인 내용 그리고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 자체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팁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으로 개편한 지 지금 이제 일주일 됐잖아요. 좀 일주일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해설위원으로서 좀 정리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김성 앵커의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였구나 이거를 좀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해설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서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분쟁과 관련해 양측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따라 미국은 오는 15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 제재를 위한 새 행정명령에 승인을 한 가운데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우리는 필요하다면 터키 경제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9월 중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2%, 수입은 8.5%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과 수입이 큰 폭 감소하며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UBS는 호주 중앙은행이 11월에 기준금리를 0.5%로 2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UBS는 호주의 3분기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5%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과 주요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의 인질이 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브린모어 트러스트의 제프리 밀스는 아직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둘러싼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는데요. 양국이 부분적인 합의에 도달했지만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견해인데요. 현재의 경제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여건의 긴축을 소화하고 있다며 내년 1분기에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부분적인 무역 합의에도 미국이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의 론 템플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양국 갈등은 단순히 상업이나 무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도용과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의 마찰을 빚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급망 훼손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미한 불황에도 증시는 대폭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재정증권을 사들이며 대차 대조표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에 착수해서 최소 내년 2분기까지 재정증권 매입을 지속할 예정인데요. 우선 한 달 동안 600억 달러의 재정증권을 순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레포 운용도 지속한다면서 하루짜리 레포를 최소 750억 달러 한도로 내년 1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연준의 이런 조치가 양적 완화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대 계획을 양적 완화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대차 대조표 계획을 채권 매입과 같은 일종의 부양책이라고 보는 것은 혼란스러워지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면서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경기 부양과 무관한 대차 대조표의 적정 확대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상품별 시세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상품별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확인하시죠. 0.1%가량 하락세입니다. 2,96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현재 보합권입니다. 7,859.2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72% 하락세입니다. 53달러 21센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4% 상승입니다. 1,4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2% 하락세입니다. 1.1068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상품별 시세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소식들 좀 전해드렸고 현재 상품별 시세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오늘은 좀 어떤 소식들 주요하게 지켜봐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인지를 시켜드린 점이 인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좀 오늘 강조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확실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 합의 내용은 좀 지난번 이제 구두 합의 내용하고 좀 다르다. 이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고위급 회담 자체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사실적으로 표현 자체를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사실상. 그 미중 무역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사실상 없었고 합의에 이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1년여 동안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사실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가 우리나라 사실 이제 요새 너무 다양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이제 좀 이 부분으로 포커스를 못 맞추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국제 경제에 이르는 이제 이 내용에서는 굉장히 핫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한 주는. 네. 지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역 협상은 이제 구두로 합의했지만은 미 관세율 25% 30% 인상하는 거는 인상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발표했고요. 미 관세 인상
이런 얘기가 많아요. 미국 쪽에서는 관세 인상 피하려 중국 쪽의 요구를 수용했다. 미니딜조차 성사될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미니딜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요일부터 어떻게 보면은 강 세장이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이유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값을 도출했어요. 여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 증시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질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인데 굉장히 아직까지는 우호적인 반응이다. 외신언론에서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네.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 자체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왔다는 거를 확실하게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헤드라인에서 이 부분이 있었어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이제 대차 대조표 확대와 QE를 혼동하지 말아야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준 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대차 대조표 확대는 쉽게 얘기해서 자산 축소했던 거를 다시 한번 늘리겠다 이 부분이고 QE 프로그램은 양적 완화를 시도할 때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뜻하는 겁니다.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네. 이제 같은 양적 완화라고 거시적인 환경에서는 틀을 갖출 수 있겠지만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본다면은 QE 프로그램은 양적 완화를 시도할 때 새로 시작할 때 나오는 프로그램이고 대차 대조표 자체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내용이에요. 자산 축소에 대한 개념 자체를 했던 거 양이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이제 FOMC에서 가진 자산이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자는 의미를 잠깐 멈추자는 의미로 대차 대조표 확대라는 표현을 썼었던 거고 QE 프로그램은 이제 유로존에서 나왔던 어떻게 보시면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 지금 진행을 이제 11일부터 개시를 하죠. 그거랑은 양적 완화 같은 양적 완화지만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큰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앞으로 이제 지금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금요일, 토요일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1차 합의가 1단계적으로는 마무리가 됐다. 이 부분인데 차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국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이때일수록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 여러분들 적용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네, 오늘 네. 또 굉장히 유능하신 전문위원님 모시고 왔으니까 자세하게 차트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중 무역 협상이 스몰딜이 되면서 금요일장은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지금 개장한 지 한 38분가량 지났는데 자, 일시 휴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또 오늘은 또 하락 출발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도 오늘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네. 지금 이제 시황적인 분위기보다는 차트에 대한 해석 자체가 오히려 좀 더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네, 마침 오늘 또 전문위원님께서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을 모셔왔으니까 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는 외환영웅 트레이더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 외환영웅 트레이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깨알같이 네. 사랑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두 번째 출연입니다. 자, 오늘 먼저 인사 부탁드리죠. 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 다시 얼굴 뵙는 외환용 신동환입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사실은 여기 뭐 좀 컴퓨터가 좀 버벅여서 얼굴이 막 인상 쓰고 막 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해갖고 오늘은 좀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세동 해설위원과 두 분도 좀 인사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주말에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말에 그 한양대 뭐 체육 경영자 체육대회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뻑적지근한데 그거를 좀 비유를 좀 할게요. 제가 네. 족구 선수로도 나가보고 그리고 배구 선수로도 나가고 개주 첫 번째 주자로도 뛰어봤는데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사실 달리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좀 축구를 잘하고 달리기를 잘하니까는 선수로 나가라 해갖고 족구로 잘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멍이었습니다. 막 들이대고 네. 그리고 배구에서도 거의 구멍이었고 근데
달리기에서만 제가 제일 빨리 달렸는데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처럼 이런 매매에서도 자기가 잘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다면은 그것이 내 무기가 되지 않을까. 괜히 많은 거를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매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에만 집중을 하시고 나는 우리 해설가님처럼 또 앵커님처럼 앵커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집중을 해서 이론에 박식하신 박사님이 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주말에 체육대회 하고 지금 몸이 좀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이따가 푹 휴식하시길 바라고요. 네, 이렇게 뭐 하나 매매에 있어서도 하나에만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양세동 해설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외환용님은 이제 여러분들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은 이제 해신 3 하기 전에 해신 2에서 네? 누적리그에서 우승을 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제 차곡차곡 쌓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달리기에서 1등을 하셨다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미 이제 해외 선물의 신 시청자분들에게 꾸준히 달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었죠. 맞나요? 그러네요. 네, 그렇네요. 예, 그냥 무조건 달리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꼴등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하루에 생방송에서 한 2만 불, 3만 불 손실 났다가 예. 그 8강전 때 8명 시합인데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2만 불, 3만 불 손실 나고 꼴등으로 달리다가 막판 30분 전에 다 역전해서 1등을 겨우 한 적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거를 영상을 나중에 꼭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 이제 해외선물의 시즌 3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네. 사실 이제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시니까 이번에도 사실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달리기 전략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앞으로 차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상품별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상품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리고 이동평균선 분석과 함께 해외 선물의 시즌3 트레이더들의 포지션 전략까지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함께 보시죠. 네, 전일 대비 0.0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2개가 상승, 2개가 관망, 8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적극 매도 의견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 분석은 7개가 상승, 그리고 5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9명의 트레이더들은 2명이 상승, 5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S&P 500 포지션 전략은 좀 갈린 상황인데요. 자, 그럼 현재 구간에서 S&P 500 외환영웅 트레이더는 어떤 포지션 전략 보고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관망 의견 주셨네요. 자, 어떤 전략일까요? 네. 먼저는 저번 주 월요일부터 좀 오늘까지 먼저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네. 오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번 주 월요일 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특히 해외 선물은 변동폭도 크고 그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인이 뭐 일주일,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주식처럼 1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저번 주에 제가 7일 날 왔을 때 그때 S&P가 2일 사이에 2,950에서 2,881.75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9일 날 저점이 2,881.75를 찍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또 이틀 사이에 2,994까지 거의 엄청난 큰 폭으로 위아래로 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느 개인이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분명 그냥 하루 동안 또한 그런 우리 해설가님과 앵커님이 얘기하는 그런 이슈를 참고 삼아서 그 시간대에서는 피해서 매매하는 것이 개인의 매매에 있어서 또한 계좌를 지키는 거의 입장에서 또한 수익을 냈을 때 수익을 지키는 그런 핵심 또한 기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S&P가 위아래로 너무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그날 어느 정도 수익 나면 뭐라 했습니까? 컴퓨터를 끄고 골프를 치든, 그죠? 여가 생활을 하든, 그럼 뭐 땅을 보러, 아파트 보러 돌아다니는 그것이 답입니다. 컴퓨터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S&P는 횡보로 좀 봤고요. 좀 아까 전에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거로는 지지선으로는 2,946.85가 좀 지지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저항선은 2,982.65 정도가 저항선으로 보고 위아래에서 움직일 거로 생각하고 만약에 꼭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지지선과 저항선에서만 기다렸다가 손절을 어느 정도 한 30틱씩만 잡고 또는 자기가 잡는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를 해주시면 S&P가 좋고 또는 관망하는 것도 보다 돈을 버는 겁니다. 꼭 매매해야지만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망 또한 지켜보는 것이 지나고 보면 돈을 버는 거라고 반드시 느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S&P 500은 관망 의견 주셨는데, 자, 지난주 월요일 출연 이후에 일주일 동안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이슈가 많은 상황이라 현재 구간에서는 좀 횡보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셨고, 자, 그래서 2,946.8선의 지지, 그리고 2,982.6선의 저항선 제시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조금 기다리면서 매매하라는 전략 주셨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관망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양세동 해설위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제 외환용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네, 있는데 사실 일주일 동안 이제 회원분들이 수익을 많이 냈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들리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외환용님께서 좀 강조하시는 부분 자체가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예. 관점 자체가 있는데 예. 사실 그거를 증명을 하셨잖아요. 해외 선물 시즌 2 때. 그렇죠. 사실상 증명을 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누적신 리그에서 사실 우승을 했으니까. 네. 데일리 트레이딩에 대한 강점을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저도 사실 나이가 아직 어리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금융시장이 거의 이제 18년, 19년 되면서 느끼는 것이 예전에는 말씀드렸듯이 저도 새벽 3시, 4시까지 뉴스와 이슈와 모든 거를 분석하고 공부하고 해봤는데 어느 순간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사실 7분 거리 거기도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다닙니다. 시키면서 기억을 안 합니다. 머리를 비우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시키면서 방향이 보이더라고요. 머릿속에 너무 많이 꽉 차니까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다 보니까는 머릿속을 한 7년 동안 비우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명 좀 단순 무식하게 됐고 바보가 됐는데 이게 바보가 되다 보니까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차트의 흐름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한 우리 회원분들께서 지금 몇 년 지나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좀 말했듯이 관망이 돈 버는 거라고 제 방송을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들을 때는 저 사람 뭐야 도대체 해설가가 전문가가 돈 벌러 왔는데 나보고 매매를 하지 말래. 그게 돈 버는 거래. 웃기는 소리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와서 저랑 미팅을 하면서 3년 전에 영웅님이 얘기했던 것을 이제 3년 후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정으로 시장이 애매할 때 또한 분석하기 힘들 때는 관망하고 그냥 컴퓨터를 끄고 노는 것이 돈 버는 거를 이제서 뼈다르게 느낀다고 오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한 매매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24시간 또한 해외 선물이 23시간이 되지만은 또한 토일은 쉬지만 그거를 하루 종일 매매한다고 돈을 번다고 하면은 이 시장은 없어집니다. 반대로 개인이 솔직히 돈을 벌잖아요. 그 시장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외국인과 기관들이 돈을 많이 벌 때 그냥 살짝 0.001%만 번다 생각해도 개인한테는 큽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매매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들 뭐 200틱, 500틱, 1000틱 수익을 냈다. 근데 오픈하다 보면은 그 이상을 손실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0.1%, 1%, 다시 한번 50만 원, 5만 원 버는 것이 지나고 보면 그게 더 큰 거다.
단기간에 5천만 원, 1억, 10억 버는 것보다 꾸준히 버는 것이 돈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데이 트레이딩의 뭐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 그에 대한 답이 된 것 같고요. 큰 욕심 내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좀 꾸준히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현재 전일 대비 좀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3개가 관망, 9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적극 매도 전략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 분석은 2개가 상승, 그리고 10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시 9명의 트레이더들은 1명이 상승, 5명이 관망, 4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매도 의견이 약간 우세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영웅 트레이더는 어떤 포지션 전략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다운 들어주셨네요. 자,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이것도 제가 저번 주 리뷰를 하면서 다시 네.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7일 날 우리가 23시부터 24시까지 방송을 하죠. 네. 여기 해외 선물신 3에서 했던 건데, 외환영 저도 그때 당시 상방,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상방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분명 새벽까지 또는 오전까지만 보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길게 보고 매매하다 보면 방향이 바뀌고 뭐 휩소라고 하는 자리들도 나옵니다. 휩소라는 용어는 어찌 보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겁니다. 저는 휩소가 아니라 차트가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그것을 대응하는 못하는 것을 휩소라고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은 당일 매매 청산, 또한 매매는 한 번에서 3번 정도로 매매하신다면 우리 회원님들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다시피 몇 시간 사이에 130틱 이상이 움직였습니다. 130틱을 개인이 버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하루가 지난 다음에 192틱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몇 시간 사이에 또 235틱 차이가 났고, 또한 355틱, 이거를 며칠 동안 그걸 버틴다는 거는 대부분 한 10년은 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날만 한 뭐 10틱, 20틱, 30틱만 수익 내도 수익을 내 구간이 되게 많습니다. 집중만 한다면. 그래서 길게 보지 말고 짧게 매매도 된다. 그래서 오늘의 전략은 네. 하락으로는 봤지만 53.52가 저항으로 좀 보고요. 네. 53.52를 돌파를 못하면은 지속 하락으로 보겠고, 밑으로는 52.82가 지지선으로 좀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깨지면은 더 하락이기 때문에 네. 보통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속 물타기를 하는데, 물타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해외 선물실 1에서도 2에서도 저는 풀베팅 시키면서 증권시장에서 또한 주식시장에서 풀베팅 용어가 사실 금지였는데, 저 때문에 그런 풀베팅 용어가 나왔는데, 풀베팅하는 이유가 물타기를 안 하기 위해서, 또 잘못 보면 어떻게 확실하게 자르기 위해서 풀베팅을 하는 거지, 제가 미친놈도 아니고 풀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손절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한 방향을 확실히 보기 위해서 풀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일은 될 수 있으면 매수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관망을 하거나 매도로만 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은 매도 의견 일단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당일 매매 청산하라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전하셨고, 자, 오일 같은 경우는 53.52달러 선의 저항선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52.82달러를 지지선으로 깨지면 또 마찬가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은 좀 어떻게 첨언하실까요? 사실 이제 외환용임하고 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네. 오늘 53.52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사실 유가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네, 오늘 네. 당일에. 이거 단타적 포인트로 좀 보는 게 굉장히 수익을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시는지. 오늘이요? 네네, 오늘. 저는 그렇게 사람이 변하면은 금방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가야 됩니다. 어떤 이슈가 있든 없든, 또는 뭐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동안, 또 무너지지 않는 동안, 또한 매매를 하시는 동안은 똑같이 가야 됩니다. 똑같이 가야지 평균적으로 내가 분석이 되고 확률이 됩니다.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매매를 잘하는 시간, 그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통 매매를 좀 하는 시간이 저녁 빠르면 9시부터 새벽 1시까지만 합니다. 또는 네. 늦으면 11시부터 1시. 낮에는 보통 움직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움직일 때가 많죠. 그것 때문에 낮에 매매하다 보면은 휩소에, 뭐 일명 휩소.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그 차트에 홀리고 호가창에 홀린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휩소보다는. 사람은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트는 하방인데 나는 매수만 봤어. 그럼 계속 매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30분 또는 길어봤자 2-3시간 안에 매매를 끝내고 그 사이에 매매를 못했다. 수익을 못 냈다. 그러면 관망도보다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내지 말고 그 다음날에 번다 생각하시고 임해 주신다면은 제가 볼 때 손실 날 확률보다 수익 날 확률이 많다. 그렇게 되면은 길게 보면은 누적으로 내 계좌에 수익이 난다.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해주신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매매 시간을 정해놓고 좀 매매를 한다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계시다고 하는데 좀 어떤가요? 네, 저희 또 궁금한 게 있어. 네.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예, 예. 사실 이제 시즌 2에서 유가 관련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사실 이제 해외 선물을 접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유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유가에 대한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사소한 팁이라도 하나. 어떤 팁이 완전히 있을까요? 계속 그런 거를 여쭤보는데 시청자분들 저 진짜 단순 무식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마 해외 선물 1, 2를 보시면은 좀 외람되지만 많은 전문가들 해설가분들이 얘기하는 반대로 사실 저를 많이 갖고 그렇게도 해갖고 수익을 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노출된 정보 또한 노출된 뉴스는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경제 TV든 사실 방송국이 개인은 아닙니다. 제 눈으로 얘기하면 방송국은 대기업입니다. 솔직하게 대기업이 불특정 다수 개인들한테 좋은 정보를 준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 입속만 찍고 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한 이 세상 살면서도 반대로 생각하면은 전 좋다고. 예로 사람들이 회사 때려치고 그냥 가게 할래. 닭집이나 할래. 우리나라 닭집이요. 대한민국 닭집이 전 세계 맥모더널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다는 거 뭐죠? 돈이 안 됩니다. 일부만 돈 되고 그런 것처럼 일반 개인들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가신다면 돈을 벌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반대로 또한 아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 폭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폭등한 이후부터 빠졌단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신다면은 또한 뭐랄까요? 그 방향대로 주식도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가면 수익 납니다. 하락하는 종목은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올로 52,000불 정도 수익 냈던 이유가 뭐냐면요, 답이. 그냥 올라갈 때 쫓아가서 그냥 짧게 아까 말했던 0.1%, 0.2% 수익 낸 게 10,000불, 20,000불, 50,000불이 수익 난 겁니다. 한 방에 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만 매매하시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서 오해를 좀 많이 움직여서 그렇게 매매한 겁니다. 네, 어떻게 좀 답변이 됐나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게 이제 외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평가 자체가 이미 시장의 가격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표 외환용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황적인 전달이란 이런 결과치 자체가 시장이 반영된 결과치다. 나왔을 때는 이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시황 자체가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정답이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외환용님의 의견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인 게 사실 이제 요새 들면 외신 언론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이미 가격이 반영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오히려 이럴 때는 시황보다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맞죠, 대표님?
예, 뭐랄까 하나 제가 좀 예를 들어도 네네. 제가 아마 서울경제에서 강의를 한 4강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골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방송국 오기 전에 골프 좀 치고 왔는데 연습을. 네. 네. 골프의 기본이 뭘까요? 백, 발로, 피니시 요거입니다. 그리고 머리 움직이지 않고 몸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냥 공만 치면 되거든요. 네. 그 기본만 충실하면 골프를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 해설가님이 얘기했듯이 기술적 차트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매매에 있어서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이슈나 그런 거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러시고 저러시고 근데 차트와 기술적 지표는요. 네, 네. 쉽게 말해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을 앞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분석하는 방법이 확률적으로 높으냐 낮으냐를 요거로 분석하는 거지 이슈로 분석과 확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단순 무식하고 보지 말라고 하는 거가 분석이 되면 봐야 되죠. 통계가 나오면 돼야 되는데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로만 매매를 하실 분들은 기술적 지표만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어쨌든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일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어서 유로 FX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도 전일 대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4개가 상승, 4개가 관망, 4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현재 관망 의견 우위 보이고 있고요. 이평선 분석은 10개가 상승, 그리고 2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시 9명의 트레이더들은 2명이 상승, 5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면서 현재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관망 의견이 약간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유로 FX 외환 영웅 트레이더는 어떻게 방향 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유로도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어떻게 매도 의견 주셨네요. 자, 어떤 전략일까요? 눈여겨지면 제가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뭐 한 새벽 또는 오전 한 하루 사이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는 유로도 요거를 좀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7일 날부터도 보시면은 1.10 뭐 465부터 1.09925 엄청나게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1.10 425로 또 올라갔습니다. 다시 1.10 185로 또 빠졌고 위아래 여기에 개인이 버티기가 되게 힘든 구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제발 크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수익을 내면 어떻게 5배, 10배 손실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조그만 돈,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모이다 보면 진짜 큰 돈이니까 제발 욕심내지 마시고 매매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유로는 제가 보는 관점은 1.10785가 저항선으로 봅니다. 거의 다 왔네요. 네. 조금 남았는데 1.10785가 저항인데 여기를 이제 돌파할 때는 매매를 안 하신 게 납니다. 거기를 돌파할 때 그럼 이제 매수가 되겠네가 아니라 차라리 매매를 안 한 것보다 관망도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1.10575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1.10575 거기까지만 보고 매매를 임해해 주시는 것이 만약에 진짜로 또 매매하고 싶으면 차라리 1.10575가 깨질 때 거기서 차라리 추격 매도를 쳐서 짧은 수익을 내고 끝내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방향이 맞춰 차라리 추격 매매 따라가서 매매가 차라리 낫습니다. 괜히 반대 매매보다는 따라가는 매매가 해외 선물에서는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유로 FX 매도 의견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자, 오늘 좀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1.10785선 저항선으로 제시하셨고요. 또 1.10575선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전략 주셨는데 이 사이에서 좀 매매하라는 전략을 주셨고 만약에 1.10575선이 깨지면 차라리 반대 매매보다는 추격 매도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양세동 해설위원
해설위원은 좀 어떤 의견 있을까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환용님께 질문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가 지금 사실 올해 이제 상승의 분위기를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것 자체가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반기 유로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놓이는지 이 점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거시적인 차트 일봉에 대한 주봉에 대한 기준이겠지만은 향후 어떻게 보면 올해 말 2019년의 마지막을 유로가 어떤 방향성을 띨지 간단한 팁이라도 하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계속 네. 하시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가장 궁금하죠. 그래요. 제가 시청자라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관여 생각 안 할 텐데 지금 내가 돈을 버냐 못 버냐가 중요한데 저는 제 목표가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활기차게입니다. 제가 가다가 사실 이제 제 사무실에 또는 제 숙소에 가다가 하늘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졸음운전하다가. 그래서 거시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맨날 신도 모르는 그 영역을 내가 아는 척한다? 요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해설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단순 무식하고. 근데 매매자로서만 보면은 네네. 너무 크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은 예측을 하는 순간 매매에서 꼬입니다. 이 실례로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유로가 상방이다 해놓고서는 내일 아침 시장을 봤더만 하방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뱉은 게 상방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하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과 우리 회원과 제 매매가 계속 상방으로 매매해서 손실이 날 가능성이 99%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을 전혀 안 합니다. 맨날 5년 동안 방송할 때도 저는 예측 없이 예상도 없이 그냥 전쟁터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싸우는 것밖에 전쟁이 터지기 전에 많은 작전을 짜도 적군이 반대로 와버리면 제 전략은 끝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없고 예상과 예측이 없는 것이 매매에서는 답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거로 좀 답이 되려면 모르겠습니다. 네, 뭐 시장에 예측을 하지 않고 대응한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양세동 해설위원은 좀 어떤 의견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게 그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사실 시청자분들도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시즌2에서 워낙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시즌3 때도 뭐 같은 모습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겠지만은 사실 가장 기대되는 전문위원님이 아닌가 이 생각을 좀 드리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근데 양세동 해설위원이 지금 유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뭐 방향성은 저희가 예측을 해보기는 어려워도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유로에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자체가 이제 유로존에 대한 통화 정책이 조만간 시작된다는 부분이겠죠. 시황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은 11월 1일부터 이제 QE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는 유로존 내에서 통화 정책. 오히려 이 부분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겠고 사실 과거 차트가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치를 드러났을 땐 반대적인 상황 자체가 다소 이루어졌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전일 대비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11개가 상승, 그리고 1개가 관망 보이면서 적극 매수 의견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7개가 상승, 그리고 5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시 9명의 트레이더들은 2명이 상승, 4명이 관망, 3명이 하락 보면서 현재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합적으로는 매수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골드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 관망 의견 주셨네요. 자, 어떤 전략일까요? 예, 오늘 마지막인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저번 주 리뷰하면서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죄송한데 컴퓨터를 못 하다가 이게
캡처를 좀 잘못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좀 죄송합니다. 네네. 자, 여기 보면은 2019년 10월 7일 날 제가 저번 주에 방송 출연했을 때 23시부터 24시 시간대를 말씀드리면 금 방향을 제가 얘기할 때 그때도 관망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당일 또는 23시부터 새벽 오전까지 하락을 볼 수 있었으나 그 이후는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매매를 오버하거나 길게 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오전 10시까지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8일 19시까지 1508.2까지 엄청나게 폭등을 또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제가 차트 쓴 거를 보시면은 이제 또 내리고 올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어떠면은 아까 여기 좀 보기 힘든 게 큰 거로 드릴게요. 방금 S&P 또한 유로, 오일, 금 차트 저번 주 일주일 동안 보시면은 개인이 버티기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추세로 뭐 300틱, 1000틱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추세로 매매했을 텐데 그럴 때 아마 유로로 매매했으면 거의 손실이 커졌을 거고요. 그리고 오일도 뭐 금도 커졌을 겁니다. 위로 많이 빠지고 뭐 위로 버티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해외 선물 시청자분들 또는 새로 오신 분들 또는 해외 선물을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 기분이 중요하듯이 내 마음속에 욕심을 진짜 버리시고요. 23시간 매매는 되지만 한 30분에서 길어봤자 3시간의 매매를 끝내고 쉬겠다. 혹시라도 손실 나더라도 그만하겠다. 또는 수익 나더라도 그만하겠다. 또한 매매를 못하더라도 관망도 돈을 버는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임해 주시면서 매매를 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 손실보다는 누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포지션은 금을 횡보로 얘기했던 이유는 오늘은 1502.62 1차 저항선으로 봅니다. 1502.62 1차 저항선이고 거기서 뚫어봤자 1503.7까지밖에 못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뚫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나 그렇게 보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했다면 손절을 좀 반드시 해주고 더 이상 매매하지 마시고요. 거기를 못 뚫으면은 1491.21이 1차 지지선이고요. 1491.1이 1차 지지선이고 2차로 빠지면 1485.9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을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어떻게 다 지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제가 말한 지지선과 저항선 자리에서 차라리 매매하고 싶다. 그럼 거기서부터 손절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잡는 기준 또는 한 28틱만 잡고 손절을 잡고 지지선 저항선에서 매매를 해주신다면은 좀 나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골드 관련해서는 오늘 관망 의견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좀 변동성 컸다는 점 좀 짚어주셨고, 자, 일단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1502.6선으로 저항선 제시하셨고, 자, 그리고 1491.1달러 선의 지지선 이 사이에서 좀 트레이딩을 해보라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골드 관련해서는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은 더 언급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골드에 대한 부분 자체 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해외 선물이랑 딱 이 부분을 한 마디로 평가를 해주시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마리 한 마디로. 한 마디로, 문장으로. 한 네. 문장으로. 네. 아, 그럼 시간은 네. 한 문장으로. 지금 사실 돈 벌기 힘든 시장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이 돈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욕심만 내지 않으면 해외 선물에서 외화 벌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욕심을 내면은 차라리 안 하는만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돈을 벌고 싶다면 욕심을 버리고 해외 선물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본과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욕심만 버리면 해외 선물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외환유공 트레이더는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 같은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거북이가 결론적으로 우승을 하죠. 그렇죠. 네, 좋은 결과값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19일에 황금연못 트레이더의 무료 강연회 예정돼 있습니다. 많이들 참가하셔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